소수서원의 창건과 추세붕의 교학정신 2010년 7월 9일 합천군은 가야산, 미숭산, 오도산, 황매산 등 심산 유곡으로 둘러싸인 산자수명한 고장이라 신제 추세붕, 무학자초, 남명조식, 내암 정인홍 등 우리나라의 정치와 종교 및 사상사에 큰 업적을 남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다. 이들 위대한 인물 중 조선 초기 정치, 사회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창시하여 도학 정치를 실현케 한 신제 주세붕 선생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장을 마련해 보았다. 여기서 서원은 조선시대의 유교의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학자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 6월 5일 경북 영주에서 소수서원 4호, 사서, 사액 46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었다. 이 학술대회는 1992년 3월 14일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전국 향교, 서원, 서당의 대표와 각 대학 교수 516명이 참석하여 전국 향교 서원, 서당 문화발전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영주에서 개최된 행사는 28번째이며 본 학술대회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부끄러움이 없는 충육, 애국정신과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연구하여 이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는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적 기반의 붕괴로 정신적인 빈곤과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서양 선진제국에서는 이러한 물질 위주 무규범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대안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개인을 초월한 공동체 정신의 구현, 대립과 갈등의 치유로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유교의 성리학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성리학적 이념을 정치의 이상으로 내세운 조선 왕조는 경국대전으로 통치 이념을 만들었고 또한 성리학을 교육 이념으로 조선 국초부터 인재의 양성과 교화를 위한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나타난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어 최고학부에 구실을 하였고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사학과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 이와 함께 사립교육기관으로는 서원과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교육기관이었다. 이 중에서 지방교육에 중요한 기능을 했던 향교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극도로 황폐화되어 사실상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반면 이 무렵에 나타난 사립교육기관인 서원은 새로이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봉고는 조선시대 최초의 국가공인 사립교육기관인 백운동 서원의 창건에 따른 그간의 경위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백운동 서원 창건의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후에 발전한 서원 교육의 전반적인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백운동 서원 창건을 주도했던 추세붕 선생의 정기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의 교학 정신이 백운동 서원 창건의 이념적인 바탕이 되었음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1. 소수서원의 성립과 배경.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 연구와 선현제양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 운영기구이다. 원래는 명예를 제사하고 자제들을 모아 인재를 기르는 사설교육기관이었는데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학자 안양을 배양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 서원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창건하고 안양을 그 서원에 배양한 것은 안양이 남긴 전적은 물론 그의 사상이나 문학에 있어서도 조선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안양이 살았던 시대는 고려 후기에 해당된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국내적으로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고려 조정이 원나라에 복속됨에 따라 친원 권문 세족들이 득세하고 왕실과 지배층이 불교 세력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 말기에는 외구의 노략질이 빈번하고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이 유민이 되어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은 권문세족은 토지를 겸병하고 백성을 착취하였으며 왕실과 권문세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불교는 왕실과 지배층의 보호를 받았다. 결국 안양이 살았던 시대의 안으로는 왕실과 권문세족, 사원 세력이라는 지배층의 강압적인 통치가 있었고 밖으로는 원이라는 외세의 간섭, 외구의 계속되는 침입이 있어서 나라 전체가 국제관계, 국내 정치, 경제, 민생 등의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내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바로 시대를 지도할 새로운 사상과 인재를 양성할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된 것이다. 백운동 서원이 창건된 시점은 마침 사림 세력이 대두하던 기간이었다. 사림, 즉 선비 집단은 향촌 질서를 그들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교화를 표방함으로써 사림의 향촌 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서원이 성립될 수 있었다. 백운동 서원의 창건 배경. 조선 사회는 15세기 중반에 조정의 사림 세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김종직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림 세력의 정계 진출은 성종 시대에 와서 본격화되는데 이는 성종의 훈척에 대한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성종이 등용시킨 대표적인 사림 세력은 김종직 문화의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 등의 영남 살인파였다. 이들은 정계에 진출하여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등 4차례의 시련을 겪었으나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16세기 후반에는 마침내 훈척을 누르고 집권을 실현하였고 18세기 전반기의 탕평책으로 그들의 존재가 약화될 때까지 이른바 사림의 시대를 이끌었다. 서원이 16세기 중엽인 중종 말기에 성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림의 정계, 재진출 시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문묘종사와 교학체계의 혁신에 있었다. 정계 재진출에서 조광조로 대표되던 신진사류들은 지치의 재현을 목표로 도학정치의 실시를 주장하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문묘종사 운동은 사림마다 도학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이를 숭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학에 뛰어난 학자를 문묘에 제양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근거를 두었다. 이는 그 자체가 살인계의 학문적 우위성과 정치 입장을 강화해주는 측면과 함께 향촌민에 대한 교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곧 서원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조선 사회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여 500년을 지속시켜왔다. 왕도 정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예치와 덕치를 주장하며 민생 안정과 민생 교화에 힘썼다. 이러한 민생 교화 체계 하나로 설립된 것이 서원이다. 서원은 사학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방 사림들의 집합소로 기능하며 공론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정치 문화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서원은 한 시대를 주도한 사림의 본거지로 자리 잡았다. 서원에서는 강학과 장수를 통해 온유한 덕성과 굳센 기상을 겸비한 사림이 양성되었고 국가 경영과 사회 운영을 논하는 대경륜이 탄생하기도 했다. 장수란 유학자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으로 선현의 위패를 서원의 사후에 봉안하여 봄, 가을 선현에게 재앙을 올리고 강학을 통해서 성현들이 남긴 경서를 학습하는 것이다. 서원의 장수교육은 이러한 재양, 강학 유식을 통한 참된 인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전인교육이었다. 여기서 유가 최상의 정치사회 운영의 형이상학적 살인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지치적 실천 철학으로서 사림은 정치에서 패도적인 부국 강병 정책보다는 의리명분에 토대한 민심 수습과 안정을 우선시했으며 소수 권력 집단에 의한 정책 결정보다는 가능한 한 지배층 전체가 참여한 토론에서 도출된 공론을 통해 정국을 운영했다. 비록 명분을 높임으로 인해 정책을 달리하는 붕당을 형성하고 정쟁을 격화시키기도 했지만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자 한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붕당 정치는 서양에서 기원했던 근현대의 민주주의의 그것보다 선진적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조선 사회의 독특한 의회 정치의 한 모습이었다. 따라서 서원은 바로 조선의 사상과 여론을 민주적으로 이끌어간 사림의 양성소였으며 그 활동의 기반이자 근거지였다. 서원 운영의 이데올로기는
이 시기 사림의 대표격이던 퇴계 이황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의 정치 목표는 유학의 이상적 정치 모델인 3대의 지치를 현실에서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심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교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주의 수기와 함께 교화를 담당할 주체인 사림을 양성하고 교육시켜야 했다. 퇴계는 그 구체적인 실천 도장을 바로 서원에서 구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위에서 추세붕은 풍기 군수에 임명되면서 우선 서원을 공인화하고 나라 안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백운동 서원에 대한 사액과 함께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그는 10여 곳의 서원 건립에 직접 참여하거나 문인을 파견해 지원하는 등 그 보급에 주력했다. 그는 나아가 서원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재와 제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묘로 체계화하고 원규를 지어 서원에서의 학습 활동과 운영 방안을 규정화했다. 서원은 마침내 주세붕에 의해서 강학과 재앙을 겸한 학교 형태로 정착 및 보급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서원의 교육은 장수의 바탕을 둔다. 장수란 신유학자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뜻한다. 장수의 목적은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고 체득함으로써 신유학자들의 최고 이상인 군자에게 요구되는 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2. 백운동 서원의 창건 경위와 배경. 창건 경위. 주세붕 자신이 서문을 쓰고 편집한 주께지에 보면 백운동 서원의 창건 경위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중 서문에는 백운동 서원 창건과 관련한 당시의 주변 상황과 주세붕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잘 피력하고 있다. 주께지서의 앞부분의 주세붕은 1541년 47세 되던 해에 풍기 군수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542년에 회원사당을 백운동에 세웠으며, 다음 해에는 학사를 군의 북쪽에 옮기고 별도의 서원을 회원묘 앞에 세웠다. 그러나 서원 창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서원을 창건하고자 했던 당시에 이 지역에는 대기근과 한발이 들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된 상태였기에 서원 건립에 대한 지역민의 부정적 시각과 불평이 적지 않았다. 이에 주세붕은 중국의 경우와 불교 사원의 예를 들고 유교 학문 교육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서원 건립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주민 반대에도 주세붕이 서원을 창건한 이유는 성현의 사상을 받들고 이를 기리며 그 학문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년덕업과 학문의 진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서원 창건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 문제에 관련하여 향교가 있는데도 굳이 서원을 세우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으나, 주세붕이 서원 창건을 추진한 것을 보면 국가의 공교육기관인 향교의 기능이 이미 쇠퇴하고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서원을 창건하고 지방 인재 육성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원을 창건하고 사당에 배양될 인물 중에 안양을 선정한 것은 이 땅의 경세제민의 이상적인 치국이념과 민본 사상적 교화기념인 성리학을 도입한 그의 공덕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당에 배양되는 인물은 공자나 중국의 명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는 획기적인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세붕은 배양되는 인물로 국내의 명연을 찾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숭상케 함으로써 이를 구심점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자주적인 국가교육관 정립에 주력했다. 주세붕에 이어서 명종 3년 48세에 풍기 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은 부임 즉시 주세붕의 창학 정신을 이어받아 서원의 기반 강화에 힘썼다. 먼저 서원의 진흥을 위해 서원에 대한 합법적인 인정과 정책적 지원을 나라에 건의하였다. 이에 명종 5년에 왕은 서원의 이름을 이미 무너진 학문을 닫게 한다는 소수로 짓게 한 후 친필로 쓴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하고 아울러 사서우경과 성리대전 등의 책과 노비를 내렸다. 백운동 서원은 기존의 사학과 공교육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고 사묘가 가졌던 선현제양의 기능도 흡수하여 새로운 형태를 개척하였으며, 이 형태는 후대 서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었다.